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추미애 자살골 해트트릭, 김경수 낙마 후폭풍입니다. 자, 지난 22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추 전 장관을 두고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해서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경선 주자인 이 김두관 의원이 이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판결에 이 추미애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대선 주자급 성장, 그리고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낙마까지 이렇게 세 번의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거 순서대로 보면요. 먼저 추 전 장관이 2004년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까지 시킨 첫 번째 자살골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 지난해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추윤 갈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그 갈등이 상당했는데요. 추 전 장관은 이 180석의 집권 여당의 힘으로 이 직무정지 명령부터 징계까지 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의 압박을 윤 전 총장에게 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결과 나온 건 이제 결국 그냥 강골 검사에 불과했던 윤 전 총장이 그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은 유력 대권 주자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또 두 번째 자살골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 1월 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그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한다라는 기사에 이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는데 여기에 4만 건 정도의 추천이 몰려 이게 베스트 댓글이 됩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이 이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이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수사 결과 드루킹 일당이 적발되고 이후 김경수 전 지사의 연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게 된 이제 세 번째 자살골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민주당의 상징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을 범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성장시켰으며 이제 친문 적재로 차기 내지 차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분류됐던 김경수 전 지사를 아웃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자살골 헤드트릭을 했다라는 게 김두관 그 의원의 이제 주장인 거죠. 일단 그 김두관 후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추미애 전 장관의 그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추 전 장관의 중도 사퇴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원이나 국민들 중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책임론을 넘어서 용퇴론까지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추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추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그러니까 이 김경수 전 지사 낙마건이 계속 언급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제 본경선도 앞두고 있으니까 더 그럴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번 김두관 후보의 작심 발언에 대해서도 이를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론을 언급하는 건 그 여권 분열을 누리는 야권의 계략에 휘말리는 거다. 정부를 흔드는 국민의힘과 개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히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본경선이 이제 본격화되면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이 제기될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재명표 기본소득 공개, 포퓰리즘 논란 재점화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대선 공약으로 그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또 나머지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이 기본소득 첫 단계로요. 2023년부터 청년에게는 1년에 125만 원을 지급해서 차기 정부 임기 내 200만 원까지 늘리고요. 나머지 모든 국민들에게도 1년에 2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100만 원까지 지급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단계별 방안인데요. 네. 재련 마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존 예산을 아껴서 재원을 마련하고요. 이후에 기본소득 정책이 지지를 얻어서 조세 저항이 좀 줄어들면은 국토 보유세나 탄수세
이걸 신설해서 뭐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기본소득 금액을 차차 늘리겠다. 한마디로 뭐 징세까지도 들어있는 게 이번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게 이재명 지사가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1순위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뭐 입장이 바뀐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재명 지사하면 이제 기본소득 하면 이재명 지사가 떠오를 정도로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이 또 기본소득입니다. 예. 그런데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다른 후보들의 이제 공세를 받으면서 뜬금없이 기본소득은 후순위다라고 하면서 소위 이제 공약 후퇴 논란을 겪었는데요. 네. 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또 이게 지지율로 반영되면서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가 바짝 추적해서 양강 구조가 된 형태입니다. 결국 공약 후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게 이번 또 기본소득 또 그 청사진을 공개한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또 특히 최근에 이 지사를 둘러싸고 뭐 형수 욕설 논란부터 또 여배우 스캔들까지 거기에 또 최근에는 해경궁 김 씨가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아니냐. 근데 이 해경궁 김 씨가 과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악의적인 글을 막 많이 달았거든요, 댓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까지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결국에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뭐 판을 바꾸겠다 이거죠.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이번 경선판을 이제 개인의 뭐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뭐 그거는 좀 뒤로 미루고 정책 검증으로 좀 전환하겠다. 그래서 좀 지금의 위기를 좀 벗어나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요약을 하면 전 국민 연 100만 원, 또 청년 200만 원, 이렇게 기본소득 지급인 건데 어떻게 다른 대권 주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다른 대권 주자들 모두 이렇게 뭐 견제하는 반응이죠. 일단 정세균 전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데요. SNS를 통해서 뭐 이번 그 기본소득 안을 두고 뭐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공정, 불공평, 불필요한 산불 정책이다라고 비판했고요. 특히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어보려는 방패는 아니겠냐라서 이재명 지사의 또 아픈 곳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도 또 비판 대열에 또 합류했는데요. 네. 기본소득보다는 당장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게 먼저 아니냐. 거기에 예산이 먼저 쓰여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외 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또 포퓰리즘이다, 퍼주기 공약이다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기본소득 공약은 뭐 여야 합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만큼 타 후보들의 견제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간 잠시 숨고르게 했던 이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불이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좀 이 부분도 우리가 뭐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더 옳은지 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4차 대유행 확산세 지속, 비수도권도 위험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인 22일에만 1,800명에 육박하는 그 신규 확진자를 기록을 하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또 번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그 발표했는데요. 2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84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18만 4,103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의 총 확진자가 984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인원수의 절대값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비수도권 확진자도 한 5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뭐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도 이번 통계에 포함이 됐고요.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4차 대유행이 수도권으로 거의 500명대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또 번지면서 또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제 이동량이 늘어나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서 이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 지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권 최근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000명 선인데 이렇게 되면은 오는 25일에 종료되는 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어떻게 계속 연장이 될 걸로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정부가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사실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4단계 플러스 알파를 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으로서는 그 백신 접종이 가장 유력한 해결책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백신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예,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나흘간 이제 50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 예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사전 예약 시스템이 이 반복적으로 이제는 먹통이 되면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예약 과정에서 시스템 접속자가 이제 몰리면서 무한 대기 현상이 이제는 생기면서 이제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또 새치기 예약과 같은 이제 편법을 이용한 성공담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이거 갑자기 왜 새치기가 왜 나오는지 해서 이제는 보건당국이 사전 준비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 역시도 이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그리고 먹통 사태에 대해 이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은 일단은 보건당국을 혼내기보다는 일단 기회를 주고 좀 잘하는지 좀 지켜보고 일단은 뭐 백신을 맞는 게 먼저니까 좀 너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얼른 보수하도록 하는 게 먼저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죠. TVN 정보센터입니다. 이유정 캐스터. 네, 밤사이에도